그리고 내가 동영상 이렇게 나도 편집을 해서 올리면 한 3시간 정도 걸려. 물론 나 편하고자 하는 행동은 맞아. 내가 같은 말을 또 반복하기 싫으니까. 내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이거 한 번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너희가 들을 수 있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귀찮은 짓을. 제대로 봐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쌤 인생 때문 아니잖아. 어차피 내신은 너희 인생인 거잖아. 그 마음가짐을 계속 쭉 이어가셔야 된다. 아니면 여기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이 가르침이 너무 힘들면 말을 해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밑에 반 여자쌤들한테 내가 넣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다들 이해했나? 시작한다. 1차 함수의 그래프다. 자,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직선은 몇 가지로 나누셔야 되냐면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누는 거야. 중2 때 배웠던 거야. 어차피 고1 때도 이 뒤에 파트에 넘어가다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 그럼 거기에서 너희가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요런 녀석들. y는 ax 플러스 b. 이걸 우리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녀석이 있냐면 x는 k, k는 상수인 상태, y는 k, k 또한 상수인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토탈 어떤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시는데, 자,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있는 거야. 요리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디의 부분이 기울기다라는 거는 이 반에 왔다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A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X는 K라는 녀석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요렇게 세로줄, Y는 K라는 녀석은 가로줄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야. 요렇게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토탈 뭐라고 한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린 그 중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조져보자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나타내셨을 때 이 a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배우자? 기울기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갖다가 우리는 기울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계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2-x1 분의 y2-y1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기계처럼 배우기 시작했어. 점 두 개가 나왔을 때 기울기를. 이해하셨나? 근데 원래 기울기의 의미는 뭐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증가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의 의미는 아닌 거야.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증가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변화량이라는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b를 우리는 뭐다라고 배웠냐? 아시는 분? y 절편. 자, 그러면 절편의 의미가 뭐야? 절편의 의미 정확하게 아시는 분? 절편은 뭘까? 그렇지.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절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y 절편하면 쌤 x가 0인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야. 절편은 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은 누구하고 만나는 점? y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y 절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y 축하고 x 축을 요래 내가 그려봤어. 그러면 요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여기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가 있다? y 절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x 절편이다. 모든 함수가 x축하고 만나면 x절편이고 y축하고 만나면 y절편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 1차 함수를 기준으로 y축하고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x값이 0이구나, 특징이. 그래서 0 넣으니까 얘만 남아서 여기 이 부분을 y절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가 0일 때 이런 거 아닌 거야. y축과 만나는 점이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 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간단하게 직선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직선의 기울기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는 함수로 그리셔야 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로 그리셔야 한다. 그럼 세 가지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쌤이 지금 기울기가 다 어떤 녀석들을 그렸어? 양수인 것들을 그렸지? 자, 관찰하셔야 되는 거야. 말에 의미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새끼는 y절편이 양수구나. 이 새끼는 y절편이 0이구나. 이 새끼는 y절편이 음수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누가 나와 있냐, 이 그래프에서 특징이. 씹으려봐. 그렇지. x절편을 살피는 거야. x절편이 음수고, 이 새끼는 x절편도 0이고, 이 새끼는 x절편이 양수구나. 요런 특징까지 살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림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번에는 쌤이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들을 한번 쫓아볼게. 요렇게 그릴 거고, 요렇게 그릴 거고, 요렇게 그릴 거야. 자, 내가 어떻게 그린 거야? 기울기가 다 음수로 줬고요. y절편이 양수, y절편이 0, y절편이 음수다. 근데 여기서 더한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가봅시다. x절편이 음수, x절편이 0, 그 다음에 x절편이 양수,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그 개형을 그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3x-5다. 요런 1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1차 함수가 있었는데 기울기 얼마? 3. y절편 얼마? -5. 그러면 그 개형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식은 자, 절편 찍어라. 여기가 -5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럼 증가하는 함수가 돼야 되니까 끝.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다. 너희가 혼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러면 조금만 더 표시해 준다면 -5요. 그럼 여기 이 점은 뭐라 했냐? x절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니까 y 값이 제로야. 넣었다. 3분의 5예요 라고 조금 더 씹으려 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하셨나? 자, 착각하지 마. 1차 함수는 누구 안에 포함된 거야? 직선의 방정식 안에 총 3가지가 있는 것 중에 1개가 1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오케이? 언제 배웠다 이거? 중2 때 배우신 내용인 거다. 거기에 한 번 더 정리해라.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한번 보는 거랑 써봤을 때 나중에 다시 보는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 보자. 목요일도 똑같이 6시다. 늦지 마라. 그리고 얘들아, 뭔가 일정 같은 게 잡히면 메모를 해라. 누구 휴대폰에 메모 앱 없냐? 다들 있잖아. 거기에 메모를 해라. 내가 해야 될 일. 아이폰 쓰시는 분들 미리 알림이라는 기능 모르나? 어이 씨발 스마트하지 못한 새끼들. 미리 알림이라는 거 쓰면 내가 그날에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준다. 좀 그런 거를 정리하고 머스마야. 자, 한 번 더 언급을 해놨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A가 기울기고 Y절편이 B인 직선이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증가 함수라고 써놔라. 옆에다가 위로 올라간다 증가 함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감소 함수다라고 써놓으시면 된다. 책 없나? 왜? 자, 1차 함수 2x-4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4인 직선이다 라고 해놨네. 참고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 자, x1보다는 크거나 같고 x2보다는 작다.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제한된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메소올릭 때 중2 때를 겪은 친구들이라면 저런 제한된 범위의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자, fx라는 녀석이 직선의 그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증가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제한된 범위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잘라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만약 여기에 이 함수를 어떻게 잘라라,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라고 잘라라. 잘라서 어떻게만 해라, 그 사이를 봐라 라는 뜻인 거야.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때? 등호가 있지? 근데 여기는 어때? 등호가 없어. 이걸 닫았다.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할 때도 이렇게 등호 들어가면 색칠해 주잖아. 이걸 닫혀 있다, 닫힌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고2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색칠 안 하잖아. 열려 있다, 열린 구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를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자르고 열어서 사이의 그림을 쳐다보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안으로만 자르는 게 있을까? 아니, 어려운 문제일수록 밖으로 자르는 게 있다. 그럼 쌤이 x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은 녀석을 구하자라고 해봤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친구들 당연히 1하고 5 사이를 잘랐으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에 x는 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도 자를 수가 있다, 요렇게도 자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닫아놨고 닫아놨잖아. 그러면 1하고 5인 점에다가 일단 색칠을 갈기세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의미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의 의미인 거잖아. 그러면 왼쪽의 그림. 5보다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어디의 느낌이냐? 오른쪽의 느낌이잖아. 오른쪽의 느낌으로 요렇게 자르세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직선이 한가운데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제한된 범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인 거야. 이해했나? 색칠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다? 닫혀 있다. 색칠을 안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자? 열려 있다. 이걸 고2 때 가가지고 뭐라고 배우냐면 닫힌 구간이다 또는 열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시는 거야. 돼? 의미 어렵지 않아. 의미 몰라도 돼. 등호 들어가면 색칠을 하고 등호 안 들어가면 색칠하지 말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다. 오케이? 까지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 얼추 거의 지금 책 두께를 보면 절반 정도까지 왔어. 빨리 안 왔잖아. 천천히 왔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너희는 학생이니까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한 반복으로 제발 동영상 강의 내가 다시 올려놓은 것 좀 봐라. 보셔야 한다. 다음 그 밑에 2차 함수의 그래프다. 2차 함수. 자, y는 ax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새끼의 꼬라지를 한번 보자.
자, 꼭지점을 읽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0,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에요. 이 정도는 다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어디로 볼록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A가 음수였다면 위로 볼록하게 그리는 포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우리가 기하라는 파트를 배우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포물선이다. 포물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반드시 2차 함수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된다. 우리가 기하라는 영역을 배우기 전에는 포물선이다라는 단어가 뜬다면 너희는 몇 차 함수다라는 생각 바로 가지자. 2차 함수다라는 생각을 바로 가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런 친구들은 쌤이 하는 걸 따라해라. y는 x제곱이랑 y는 2x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y는 x제곱하고 y는 2x의 제곱을 한번 생각한다 했는데, 이 녀석은 1 넣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꼭지점 0,0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이 녀석은 1 들어간다면 얼마가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니까 아하,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기억이 안 날 때 쓰는 방법이야. 내가 했었던 거야. 내가 학생 때 이걸 만다 외우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앞에 있었던 x제곱 앞의 개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폭이 어떻다? 좁아진다 라는 걸 이런 예시를 가지고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쌤이 조금만 더 해볼게. 만약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a가 양수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 축방 기준 대칭인 거야. 축에 대한 데칼코마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너 그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나? 물감 반띵 이렇게 뿌려가지고 접어가지고 대칭되게 하는 그런 그림을 데칼코마니잖아. 2차 함수는 축에 대한 데칼코마니다. 존나 중요한 거야. 이 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쌤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y는 이라는 가로줄을 그었어. 이 y는 가로줄이 얼마였냐면 y 값이 5가 되게 하는 새끼를 갖다가 구한 거래.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났네, 지금. 만났는데, 자, 그러면 이 5가 되게 하는 이 새끼의 위치가 얼마라고 했냐면 5래. 쌤이 축방 기준으로 뭐라 했냐? 데칼코마니다라고 말을 했지. 그럼 당연히 여기의 간격이 얼마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야? 5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의 간격도 당연히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될까? 5만큼이 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해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5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고1의 영역으로 조금씩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 누구의 데칼코마니다? 축방 기준.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다라고 내가 계속 씹으렸고, 여기는 다 나한테 3학년 1학기 같이 한 친구들 아이가 대부분이 님 빼고. 2차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축방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함수다. 이게 존나 중요하게 큰 틀인 거야. 엄청 중요하다.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근데 그 축의 방정식은 어디를 의미해?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해. 그래서 쌤이 중3 때 친구들아 제발 고딩 때 나오니까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2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떴을 때 일반형이라 하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떴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으니까 필히 이것만 외워주시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풀면서 다시 떠올릴 거야, 문제를. 자, 다시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다? 축방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정말 중요하다. 그 간격을 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하지 않을 거야. 꼭지점을 읽어낼 수 있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y는 a의 x-p 전체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2차 함수의 어떤 형태다?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싹 다 전개되어 있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다 라고 중3 때도 배웠다. 다시 떠올리자. 표준형, 꼭지점 읽어줄 수 있는 상태, 일반형, 싸그리 그냥 전개되어 있는 상태.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연습해 볼 거고,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심 포인트, 축의 방정식, 공식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다.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런 식의 형태는 얘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축의 방정식만 외워주시면 된다. 외우셔야 한다.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하는 거다.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서는 너희가 써놓으셔야 되는 게 예측하시는 거다. 2차 함수가 x축의 두 교점이다. x축하고 만나면 뭐라 했냐 쌤이? x절편이다. 2차 함수의 x절편은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해다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셔야 된다. 예측 잘 하시면 된다. 근데 너가 예측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 했냐, 내가 앞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예측하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된다. 넘어가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는 학기 중에 할 거야. 지금은 하지 않을 거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외다. 그래서 크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가우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결과는 정수다라고 써놓으면 된다. 가우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결과는 정수다. 가우스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가 떠야 되니까 그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네. 얘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단다. 근데 이 새끼가 지금 1차 함수의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는 0꼴로 만들었으니까 얘 일반형인데, 너희가 기울기하고 y절편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지.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그러면 y는 b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의 상태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지금 감소함수니까 음수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찰하니까 y절편, 이 y절편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뽑아내는 게 b분의 a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b분의 c 또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이거 풀풀 아니면 마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걸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동일하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친구들아,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있어가지고 표현이 있어.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는 그냥 같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잖아. 그럼 A는 3B다라고 나오시면 이것도 그냥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단계 업 시키자. 뭐 하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된다면 A가 마이너스 B인 것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자?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한 단계 업 되는 거다. 이게 나중에 표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A가 3B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한 단계 위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A가 마이너스 B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데, 한 단계 업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자. A하고 B의 부호는 서로 같은 거고 B하고 C의 부호도 서로 같은 거구나. 그러면 A, B, C가 풀풀풀 나올 수도 있고 A, B, C가 마마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네. 그렇게 하고 저 녀석이 지나가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또 저 녀석을 뭘로 고쳐보자.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자, 그럼 AY는 마이너스 C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Y는으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차피 A, B, C가 싹 다 부호가 동일한 상태니까 A분의 C의 부호 뭐였냐? 양이었잖아. 양양양 또는 마마마라 했으니까 이 자체는 양으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아, 근데 선생님 나는 결과를 그냥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 두 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누구에 대한 관계냐? A, B에 대한 관계야. 근데 여기는 누구에 대한 관계 나와 있냐? B, C에 대한 관계야. 뭐가 없어? A, C에 대한 관계가 없지? 그럼 이런 관계들에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관계를 구하려면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누는 게 좋겠다. B분의 A 나누기 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곱하기 C분의 B. 그러면 BB 약분이 될 거고 지금 나는 양양을 나눴으니까 부호는 양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로 이렇게 뽑아내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앞에서 C를 했잖아. AB 부호가 같고 BC 부호가 똑같으니까 ABC 부호는 똑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A분의 C는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AB의 부호는 어떻다? 양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개형을 그리자라는 걸 의미했고 XY축을 표현하신 다음에 Y절편이 양수니까 양수 아무데다가 찍어라. 기울기는 음수니까 감수함수로 그려주시면 끝나겠구나. 어디를 지나간다. 제 1, 2, 4, 4분면을 지나가요 라고 쓰시면 될 거다. 자, 습관이 더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1, 2, 4, 4분면이다 라고 쓰시면 감점이다. 제라는 말을 반드시 붙이셔야 한다. 1, 4분면 이렇게만 쓰시잖아. 제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자, 2차 함수를 뜯어보자. 자, 1번 뭐 구하라고 되어 있노? A 부호. 2번 뭐 구하라 되어 있노? B 부호. 3번 뭐 구하라고 되어 있노? C 부호가. 그 다음 4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5번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요렇게 5개가 총 뜯어볼게. 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태는 자, 항상 이게 약속 같은 거는 아니야. 잘 보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항상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오는 건 아니야. 학교 선생들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C 요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페이크에 낚이지 말고 fx식이 어떤 식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일반형에서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형에서 이 상수 부분은 y 절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어때? 음수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
그 다음 너희가 바로 또 쳐다봤을 때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A의 부호야 아래로 볼록 양수다라고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되겠나?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푸실 거냐?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 우리 이거 중3 때 요런 거는 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 말해봐. 어? 어떻게 할 건데? 축방 구하자. 축방 구할 거야. 축방. 여기에서의 축방은 뭐니?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맞지? 썼어. 축방이 어디에 있어? 음수에 있구나. 음수에 있잖아. 근데 지금 a의 부호는 뭐라 했어? 양수다라고 했잖아. 그럼 2a도 양수가 될 거고 b의 부호가 뭐가 되어야 전체적인 부호가 음수가 될까? b의 부호도 양이 돼야 되겠구나. b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구했고. 자, 그 다음에 1, 2, 3번 해결한 다음에 내가 이 그래프를 보고 더 구할 수 있는 걸 지금 씹으려 볼게. 자, fx라는 새끼는 내가 예측을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x 절편을 줬으니까. 저거 해잖아. 해니까. 자, 그럼 나는, 얘는 a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도 예측할 수가 있어. 이해했나? 그 다음 한 개 더 할 수 있어. 야, 지금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준 거야. 쌤이 아까 이 새끼의 포인트는, 이차 함수의 포인트는 뭐라 했냐? 누구에 대한 대칭? x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데칼코만이 돼야 되는 그래프인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존나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냐면 중점의 개념인 거다. 중간인 지점.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하는데? 두 개 더해서 절반 해주시면 된다. 이거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 중1 때. 중1 때 처음 배우는데, 자, 여기에 0이라는 새끼가 있어. 여기가 3이야. 간격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여기 똑같은 간격에 있을 새끼가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3.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1 때 이런 문제만 떴겠냐? 아니, 그럼 나 여기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만약에 6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가운데 찍히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 중1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의 거리 얼마? 11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 반팅 해주시니까 그 거리가 2분의 11이 나오게. 그럼 너희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 녀석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11만큼이니까 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1만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 근데 나는 이제 중1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중점 바로 가르쳐 준다. 두 개 더해 반띵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두 개 더했잖아. 1 반띵 2분의 1인 거야. 그럼 직접 생각을 해봐. 2분의 10이잖아. 이 2분의 12를 기준으로 2분의 11만큼 빼니까 2분의 1 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0이잖아. 그만큼 2분의 11만큼 더하니까 또 2분의 1 됐잖아. 요게 중점을 구하는 방식인 거다. 두 개 더하고 반띵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반띵이라는 건 나누기 2랑도 같지만 곱하기 2분의 1이랑도 같은 뜻인 거야.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반띵 마이너스 4분의 3이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야. 축의 방정식 이꼴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꼭지점의 x 좌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a에 x 플러스 4분의 3 전체 제곱 플러스 q다. 최고창 a인 거고 확인해 보니까 꼭지점의 y 좌표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q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겠지만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얘를 더 많이 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얘를. 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묶어놔가지고 어떻게 적어 놓으실 거냐면 함수 값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자, 보통 이제 너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 나와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B, C 부호 구하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물어볼 거냐면 분명 이제 우리 판별식 배웠으니까 판별식의 느낌. 부호 물어보고 판별식까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쳐다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판별식도 아니었어. 4번, 5번이. 그러면 이제 예측하시기를 함수값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함수값이 뭐냐? 대입을 했을 때의 결과다라고 보시는 거야. 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게 하려면 저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 1 넣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 얘네까지 1 넣으면 A, B, C 나오잖아. 합.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잖아. 1 어디야? 이쯤이 1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 봐라. F1의 부호는 뭐다라고 하시면 되냐? 양수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이해했어? 그러면 A-B 플러스 C 나오게 한다면 얘는 어떤 걸 의미할까? F-1의 값의 부호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2가 여기니까 -1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 봐라. F-1의 부호는 뭐예요? 음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A 플러스 2B 플러스 4C 구하란다. 어떻게 구하게? 생각해봐. 자, A 플러스 2B 플러스 4C를 구하라고 했다. 어떻게 구해야 되게? 이때까지 수업하면서 대답한 새끼 작년에 한 명 통고 1등급 바로 받았다. 뭐게? 분명 함수값하고 연관이 있다. 뭘까? 노력해야 되겠다. F2분의 1이야. F2분의 1은 얼마를 의미하니?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를 의미하지. 이해했어?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돼? 아, 그럼 이 새끼는 4F2분의 1을 의미하네. 근데 F2분의 1이 얼마니? 그림 봐. F2분의 1 얼마니? F2분의 1 얼마야? 이 새끼도 눈이 없나? Y값이 얼마야? F2분의 1이? 0이잖아. X절편이니까 눈 없나? 0이잖아. 여기 박혀 있잖아. 여기에 찍힌 새끼가 Y값이 양수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가 있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 여기에 박혀있는 이 Y값은 음수다라고 할 수가 있지 정확하게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 두 개는 Y값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0, 0. 야, F2분의 1이 0이니까 거기다가 4를 곱해봤자 결과는 얼마가 되냐? 0.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응용. 당연히 A-2B 플러스 4C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를 대입을 한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에다가 4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 응용인 거다. 야, 보이는 그대로의 함수값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구한 그 함수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 꼬라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인 거다. 내가 문제풀이 그때 항등식 할 때 야 이거 딱 꼬라지 보니까 얼마 대입하고 16 곱한 것 같아 라고 했잖아. 뭘 보고 판단한 거야? 상수 보고. 그때 쌤이 그 맨 앞 알파벳 맨 마지막이 2였나? 그게 16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야 이거 16 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느낌으로 C에다가 4를 곱한 것 같아. C는 절대 지금 저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값인 거야. 아, 이 새끼가 함수값에다가 장난질을 해놨구나. 4를 곱한 어떤 값이니까 4로 이 나와 있는 거를 미리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되게 하는
그 x값을 집어넣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역으로 가는 거다. 역발상이라고 한다. 내 말뜻 뭔지 알겠나? 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해서 c가 바뀌냐 안 바뀌냐? 절대 바뀌지 않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요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원래 c의 모양대로 그럼 나 4로 묶어봐야지 라고 한 다음에 x에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지 잘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 이해했나 내 말? 필기해라. 중점 구하는 것도 설명했고 예측하는 것도 해봤고 어떻게든 잡아뜯는 방법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저 그림 하나로. 아 맞네. 앞에 질문을 안 받았네. 목요일에 앞에 있는 질문까지 해서 밑에 있는 유제까지 해서 질문 받을게. 풀어와라. 이 예제가 몇 개 있지? 자, 필수 예제 3번.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옆에다가 써놓으면 된다. 꼭지점을 움직여라. 2차 함수를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꼭지점 움직여 주시면 된다. 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있어. 얘는 좀 더 위로 써야 되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다라고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을 갖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도 봤을 거예요. 우리 중3 때. X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고 Y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다음에 X축 대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을 거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꼭지점을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다. 무조건 꼭지점을 움직여서 판단하실 거다. 꼭지점 움직이는 게 포인트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y는 2x제곱이라는 새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y는 2x제곱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야? 0,0이다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같아? 1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같아? a. 대칭이동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절대 a 값은 바뀌지 않는다. 부호는. 야, 대칭이동이라고 해봤자 이 앞에 있었던 이 a의 부호만 바뀔 뿐 숫자는 또 절대값은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거다. 대칭이동을 하시더라도. 그럼 지금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절대 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 0,0을 요렇게 평행이동을 하래. 더 셉니다. 1,a로 바뀌겠구나. 꼭지점이. 그러면 이 꼭지점을 보고 예측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꼭지점을 1,a다라고 읽어내고 싶어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a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측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냐?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확인. 대칭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 2,4를 지나가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두 개를 함수를 비교했는데 점은 완벽해. 정수인 상수로 숫자로 완벽하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식을 쳐다보니까 문자 한 개 발생, 삑살이 났다라고 표현한다. 앞으로 둘 중 한 개라도 삑사리가 난다면 너희 이제 기본 문제 읽기도 전에 대입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이 조건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식이나 점 중에서 삑사리가 발생했다, 반드시 대입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니까 그 조건이.
그럼 지금은 얘 삑사리 났네? 얘는 완벽해. 그래도 대입하셔야 된다. 둘 중 하나라도 삑사리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함수는 대입부터 하는 거다. 근데 친구들 요렇게 돼 있었어. y는 x 플러스 5야. 그 위의 점 1,6이라고 돼 있어. 그럼 굳이 얘는 대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 말 뜻 이해했니? 완벽이잖아. 삑사리 발생 안 한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k 요렇게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대입부터 하셔야 되는 거다. 되겠나? 자, 두 개 지금 삑사리 발생했기 때문에 뭐 하자. 대입을 할 거야. 2,4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a 플러스 2가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a의 값이 얼마예요? 2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러면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니까 평행 이동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p, q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p는 당연히 1이다라고 볼 수 있고 q는 당연히 2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그때의 추계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기 때문에 k는 1이에요. 더하면 끝인 거야. 이해하셨나? 필요한 거 적으시고 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자. 자, 이번 주 안에 중간고사 범위 고차 방정식까지 끝낸다. 자, 다음 필수 예제 4번으로 가자. 자,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네. 자, 위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새끼 꼭지점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0,-8이야. 그럼 여기에 이 녀석이 0,-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위로 볼록한 새끼의 꼭지점을 읽어보니까 얼마? b,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됐지? 이 상황이다. 자,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간다라 했으니까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간다 이 말인 거야. b,0을 지나간다 라고 하시는 거야. 삑사리 발생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둘 중 삑사리가 발생했으니까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2b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나오니까 b제곱은 4. 그럼 b는 얼마라고 생각하셔야 돼? 프리마 2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 근데 b 쪽의 부호를 쳐다보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줘?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림에 양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얼마가 되셔야 돼? 2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저기 밑에 위로 볼록한 새끼가 a x-2의 전체 제곱으로 다시 써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이 어디 지나가는 거야? 0,-8을 지나가잖아. 또 두 개 비교했는데 삑사리 발생했으니까 뭐 하시는 거냐? 대입하시는 거야. 습관을 그렇게 잡는 거다. 삑사리 났어? 대입이야. 삑사리 났어? 대입이야. 딴 거 보지도 마. 그냥 삑사리 나면 먼저 대입부터 하시면 된다. 그럼 대입을 해봤어? 0 집어넣었다.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라고 하실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끝. 이해하셨나? 그럼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쪼사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새끼가 2니까 이 새끼는 얼마?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왜? 축방 0이니까 데칼코마니. 이해함?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 자, 쓸데없는 말이지만, 자, 나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점, 여기 이 좌표도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새끼 이거 x는 얼마다라고 배웠어. 알아냈어. 2다라는 걸로 알아냈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몇 칸 차이 나는 친구들? 2칸이제? 그럼 반드시 여기도 몇 칸 차이가 나야 돼? 2칸인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야? 4,-8이다.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나 내 말?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너희가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치면 2차 방정식이 또는 2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중3 때 배웠잖아. 그때부터 존나 써먹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습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셨나? 야, 어차피 그거 중학교 거지만 당연히 모의고사니까 어려울 거야. 가니까 씨발 이걸 존나게 이제 내 거 화 만들어야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적으시고
가자. 2차 함수 식 구하기다. 뭐 아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 예측하기. 예측하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고, 자, 첫 번째 문제. 꼭지점의 좌표가 1,-1이고 준 소스를 봤을 때 최고차 한계수 A야. 그러면 1번 문제는 내가 꼭지점을 저렇게 1,-1로 읽어낼 거야. x-1의 제곱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고차 한계수 확인하니까 A 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y절편이 얼마래? 2래 했어. 아, 그러면 좌표로 표현 0,2가 되겠구나. 그럼 0,2를 지나가야지 삑사리 발생 A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자 x축의 두 교점의 좌표 이런 식으로 안 뜬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삭제해라. 시험에서는 저렇게 x축의 두 교점이라는 말을 안 준다 친구들. 그럼 너희가 1,0, 2,0 아무튼 y좌표가 제로인 걸 확인하는 즉시 이 새끼 뭐야? x절편이었던 거야. x절편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는 함수를 뭘로 생각하셨을 때의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 바로 축방 구할 수가 있지 친구들아. 2분의 3이 돼야지. 두 개 더하고 절반. 축의 방정식은 2분의 3이 나와야 하는 거다. 왜? 1하고 2 더해 3 반띵. 2분의 3이 축의 방정식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x절편을 줬다라는 거는 당연 더 쉽게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2차 함수의 식을 예측을 하실 거고, 최고차항 부호가 지금 a니까 a 곱하실 거야. 근데 이 녀석의 y절편이 4래. 그럼 또 좌표로 표현 0,4. 두 개 비교, 삑사리, 발생, 대입, 끝. 얘나 모든 함수식에서 삑사리 발생해서 대입. 습관 가지자. x절편 떴다. 모든 함수에서 x절편이 떴다. 너희가 앞으로 받아들일 거는 이 새끼는 해다. x절편은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고2로 가든 고3으로 가든 무조건 x축하고 만나면 해다. 그럼 해다라고 나온다면 너희는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예측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야. 야 3차 함수가 있어. x축과 1인 부분에서 만난대. 그럼 3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면 x-1. 그럼 그 뒤에 새끼는 2차식이 될 거고, 2차식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식 잡는 게 기초가 되는 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있었는데 x축과의 교점이 1이래. 그러면 아무 조건을 몰랐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함수의 기본이 되는 거다. 중학교 때 이런 거 하냐? 필요 없잖아. 그냥 계속 씨발 주댕이가 마르고 닳도록 씨부리는 게, 야 씨발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난대 해라고 생각하셔. 이것만 졸라게 말했지. 근데 앞으로는 x축하고 만나면 모든 함수는 뭐를 가지게 되어 있다?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필기할 거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암기 과목이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암기하셔야 된다. 여기는 암기 과목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 그 다음이 2번. 딱 이거 우선순위다. 3번, 4번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1번, 2번이 거의 포인트다. 해볼게. 자,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해가 0하고 2니까. 이해했어? 이게 기본적인 개형이 되겠죠.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 1번은 어디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네. 그럼 쟤는
1번의 식을 내가 써주면 이거는 친구들 암기하시면 된다.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 근데 쌤이 어떻게 그려놨어 그림을 지금 원래 절대값이 없었을 때의 그림처럼 그려놨던 거야. 맞아? 쌤이 지금 이거 절대값 없는 것처럼 그려놨잖아. 모든 건 여기서 시작인 거다. 모든 함수는 절대값이 없었을 때처럼 그려주시면 된다. 근데 범위를 나누셔야지. 쌤이 앞에서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거 범위 지금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그럼 원래처럼 그려. 야 친구들 절대값을 씌워버린다면 그건 어떤 의미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음수가 안 나오잖아. 0 아니면 양수 나오는 거야. 요거는 그대로 살리는 거야. y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음수인 이 영역을 데칼코마니 x축 대칭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전체 절대값이 C였다라는 거는 y가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씹으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x축하고 접하는 이런 새끼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새끼를 내가 y는 x-1의 제곱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하잖아. 맞아?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발라놨어요. 이렇게 가면 음수인 쪽을 대칭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음수인 쪽이 없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인 그림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새끼가 있다 라고 보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는 절대값 1개짜리고 해를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 나눠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 우리 앞에서 절대값 이거 배웠잖아. 안에 0되게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내가 범위 나누라 했잖아. 처음에는 작다. 그 다음은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 새끼는 음수였던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직선의 식을 그려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러면 양수니까 x 플러스 1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림 그리셔도 상관은 없다 친구들. 그게 정석이니까. 근데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 라면 절대값 있기 전에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얘는 y절편이 1 x절편은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웠잖아 친구들. 그럼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했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새끼가 있으면 안 돼. x축 대칭을 시켜서 요런 V의 모양을 그리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그럼 그 V의 모양이 어디서 나눠졌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나눠졌는데 봐. 똑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림에서는 뭐라 했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새끼를 그린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시는 거다?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게 베스트. 이게 FM인데 시간이 존나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된다. 이게 존나게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학기 중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지라고 내가 설명해 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전체 절대값 쉬운 새끼만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지금의 능력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위로 물러가게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전체에다가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음수인 쪽이 어떻게 돼야 돼? x축 데칼코마니 그러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새끼에다가 절대값을 발라버리면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다. 이해하셨나 내 말? 그럼 선생님 이런 상황이었어요. 위로 몰려고 했는데 요 새끼가 x축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새끼가 뒤집어지니까 얘는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야. 되겠나 내 말? 어려운 게 아니야.
연습해 보시면 된다. 전체 절대값을 발랐다? 어떻게 그리자? 원래는 정석이 범위를 나눠서 하는 거야. 절대값이 뜨는 순간부터 무조건 정석은 범위를 나누시는 거야. 하지만 우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개형을 빨리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이 없었던 그 그림을 그려보신 다음에 음수인 부분이 있었다면 잘라서 대칭시키면 끝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되겠니? 어렵지 않아. 너그 지금 이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 느껴봐. 4점대 후반. 그 다음에 킬러들. 절대값 다 발라놨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요런 문제도 뜰 수가 있다. 야, 선생님 고1 때는 1차, 2차 함수까지만 배우지만 얘가 요런 식으로 줬다. 진짜. 요런 녀석을 너희 배웠냐? 안 배웠잖아. 존나 짬뽕 시켜 놓은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x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1차, 1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범위 나눠서 1차, 1차. 또 여기 범위를 나눠서 1차, 1차. 그럼 얘는 총 범위가 몇 개로 나뉘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범위로 나눈 거다. 그럼 이런 녀석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이 y는 fx의 식이래. 근데 학교 선생들이 문제를 내기를 자 친구야 그럼 난 문제를 여기다가 절대값을 발라버릴 거야 라고 한다. 그럼 분명히 학교 선생이 여기다가 뭘 가르쳐 줄 거냐면 y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럼 나는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발라놨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 새끼 음수인 영역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데칼코마니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내 말 때 이해했나? 어렵지 않은 거야. 씨발 이거 위에 갖다가 올려주는 게 뭐가 어렵냐? 안 어렵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8이었어. 여기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였다 치자. 그럼 이제 여기의 y 값은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y 값은 얼마가 돼? 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됐어? 그렇게 해서 아마 문제는 요렇게 준다. 자, 이 새끼하고 어떤 y는 gx라는 상수함수가 있었다. 상수함수는 지금 너희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가로줄인 거예요. 가로줄을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 y는 k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얘하고 만나는 점이 한 두 군데가 나오는 그 k 값을 찾자라고 나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만나게 된다면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친구들?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잖아. 어렵지 않아.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쌤이 요렇게 그려주신다면 이거는 몇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이것보다 조금 더 내가 아래에 내려간다면 몇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군데에서 만나는 거고 조금 더 내려가신다면 여기에서는 몇 군데 만나는 거야? 3군데 만나는 거야. 내가 방금 질문을 뭐라 했냐? 2군데 만나는 거 찾으라 했잖아. 2군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빨간색 짝대기를 갖다가 위로 조금 더 올려줘야 2군데서 만난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gx라는 새끼를 갖다가 쌤이 k다라고 하셨을 때 그 k는 뭐보다는 8보다는 크다라고 하셔야 돼. 여기에 y의 위치가 8이니까 8보다 크면 요 위로 올라가는 빨간 줄이 되니까 2점이다 라고 보시는 거다. 그러면 야 교점이 3개인 새끼를 찾아 새끼야 라고 했다면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은 k가 8이었을 때랑 k가 얼마가 됐을 때 0이었을 때 3점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쪽도 아닌 이런 것들이 5점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절대값 나오면 울렁증 생기는 새끼들이 있어 보면 정석은 어떻게 하시는 거고 절대값이 나오면 닥치고 범위부터 나오는 게 기본 자세긴 한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선생님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씹으려고 앉아 있었던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극복하셔야 된다. 어렵냐? 야 솔직히 안 어려워. 그냥 답을 끌어올리는 게 뭐가 어렵냐? 끌어올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대로 그대로 놔두면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무조건 끌어올리는 게 아니야. 음수 쪽에 있는 새끼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건 그냥 씨발 다 올려야 되는 거고 이건 올릴 게 없으니까 아 이 새끼의 원래 그대로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됐나? 필기.